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이제 한국 대 요르단 4강전이죠. 역시나 카타르에서 좀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4강전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 역시 이제 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제 뭐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좀 공격수 1명이 이제 결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그런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호주와 같은 그런 강팀들을 연달아 꺾으며 이제 4강에 올랐고, 이번에는 비교적 좀 약팀이 요르단을 좀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조별리그에서 맞붙은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국이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조별리그에서의 맞대결에서는 요르단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사우디 상대로도 연장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호주 상대로도 이제 연장전을 좀 치렀기 때문에 연달아 지금 연장을 갔다 왔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열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좀 한국이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크게 좋을 게 없다 보니까 좀 초반에는 템포를 죽이면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좀 늘리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좀 패스를 통해 좀 템포를 죽이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반면에 뭐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볼을 소유하면은 빠르게 좀 한국 진영으로 이제 올라가 공격으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르단 또한 기동성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한국이 요르단의 공격을 얼마나 좀 잘 막냐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지금 한국이 김민재 선수도 없고 그리고 두 경기 연속 연장 경기를 치르며 체력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지금 불리한 여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전력 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요르단에 비해서는 많이 앞서고 그리고 이미 이제 한번 맞붙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한국이 좀 더 잘 준비해서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솔직히 뭐 한국이 어느 정도 여건은 지금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왕 뭐 4강까지 올라간 거 뭐 이제 사우디랑 이제 호주도 격파했는데 그래도 요르단도 좀 잘 그래도 격파를 하지 않을까 뭐 네,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국승 볼게요. 네, 한국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네, 역시나 햄무 네, 가져가 보는 경기로 네, 보도록 할게요. 역시 요르단 역시 이제 절대로 만만치 않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뭐 한국이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이제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승의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한 경기 마무리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파델레이 경기 마요르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 자, 일단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갈 만큼 극강의 모습을 좀 보였지만 최근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홈 무패 행진이 끊겼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빌바오 상대로 이제 4대0 대패를 당하며 현재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최근 흐름이 좀 급격하게 꺾인 그런 마요르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승 2무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좀 공격이 많이 식으면서 저조한 그런 득점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소시에다드도 마요르카와 마찬가지로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네, 이 경기도 뭐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소시에다드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경기는 좀 전체적으로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에서 빌드업이 좀 잘 안 되고 이제 롱볼 전개가 많다 보니까 공격에서 좀 많이 힘을 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평소대로 이제 좀 짧은 패스 위주로 최근 공격을 전개해 나갔지만 좀 침투나 이런 연계 플레이가 최근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양 팀 다 이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서 좀 풀어가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뭐 네. 아이고 국제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소시에다드가 이제 마요르카 상대로 좀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많이 강했고 그리고 마요르카의 토토국제호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토토국제님 별풍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토토국제님. 자, 어쨌든 이제 뭐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마요르카 상대로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많이 강했고 그리고 마요르카의 그런 홈 무패 행진도 끊긴 걸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승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소시에다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 네, 저득점 양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 햄무 5할부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요르카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 독일 FA컵 이제 8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니페이스 그리고 이제 팔라시오스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라시 그리고 프리 그리고 지금 악셀 자가두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좀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네, 두 팀 다 좀 라인업이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까지 말씀 들어보고 자, 일단 이제 레버쿠젠 이제 이번 시즌 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에서도 한 번도 지금 패배하지 않았을 정도로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사비 알론소 체제 아래에서 역대급 활약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저 레버쿠젠이죠. 일단 뭐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최상이고 조직력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좀 기동성도 뛰어나면서도 전개나 연계 플레이 다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솔직히 뭐 현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육각형인 그런 좀 그런 육각형인 그런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그런 이제 레버쿠젠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기라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최근 라이프치히와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며 이제 무난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기라시가 없을 때 한동안 좀 침체되었지만 최근 이제 좀 두 경기에서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다시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슈투트가르트라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최근 양 팀의 이런 공격 흐름을 봤을 때 좀 직전 맞대결처럼 유효스팅이 좀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공격적이면서도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네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 원정에서는 레버쿠젠 상대로 이제 매번 졌을 만큼 홈 레버쿠젠 상대로는 많이 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재 지금 레버쿠젠의 폼이 여전히 지금 뛰어난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좀 슈투트가르트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요거는 뭐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저는 레버쿠젠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네, 2.5 기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최근 뭐 이제 슈투트도 지금 기라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네, 다득점 양사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레버쿠젠과 이제 슈투트가르트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메어 대 덴하우. 자, 요 경기 역시 이제 네덜란드 FA컵 이제 8강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네이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데나우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봤고, 일단 뭐 데나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으로 지금 리그 2위에 이제 위치할 만큼 리그 내에선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비어만, 반미에햄, 그리고 반대산대와 같이 데나우의 이런 주축 공격 자원들이 2부 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랐어요. 그만큼 확실히 좀 지금 리그 내에서는 경쟁력 있고 굉장히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나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헤라클레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홈에서 4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컵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8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네이먼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수비는 여전히 많이 불안해요. 다만 지금 그 이상의 좀 화력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즉 네이메온이 홈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네이메온뿐만 아니라 데나우 역시 뭐 최근 경기들에서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요것도 역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이메온이 지금 전력에서도 우위에 있고 흐름이랑 지금 홈에서의 경기력 또한 지금 많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2부 리그 팀인 데나우 상대로는 어느 정도 체급차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이메온 사이드 볼게요. 네이메온 승. 그리고 요거 역시 2.5 기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뭐 이제 데나우도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메온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햄튼 대 이제 와포드.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글랜드 FA컵 이제 32강전 이제 재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윙어인 지금 술레마나가 여전히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결장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와포드가 홈에서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길 뻔했지만 이제 후반 막판에 사우스햄튼이 동점골을 넣으며 이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번에는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1차전보다는 더 유리하게 지금 풀어갈 것으로 봐요. 왜냐면 뭐 지금 사우스햄튼이 원정도 원정이긴 하지만 특히 지금 홈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9연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와포드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나 이제 사우스햄튼이 이제 직전 맞대결처럼
이제 와포드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이 지금 홈에서는 중원 장악력이 이제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중원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주도권 또한 좀 사우스햄튼이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정이다 보니까 좀 더 라인을 내려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다 어느 정도 역습을 통해서 종종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사우스햄튼이 와포드 상대로 이제 이긴 적이 없지만 그래도 최근 기세도 좋고 홈에서 극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이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햄튼 사이드 볼게요. 사우스햄튼 승. 네, 그 대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한번 햄무 도전. 네. 왜냐면 아무래도 상대 전적이 좀 찝찝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번트리 대 세필드 웬즈데이. 이것도 이제 32강 재경기 매치죠. 자, 일단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맞대결에서 이제 대등한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세필드 웬즈데이가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결국에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번 경기도 아까 그 사우스햄튼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게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심할 만큼 원정 경기력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는 지금 특히 원정에서 수비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전진성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지금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최근 원정에서의 그런 세필드 웬즈데이의 경기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번 경기도 좀 기대치가 많이 낮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의 원정 경기를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싶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둔 걸 제외하면은 요다밑줄 연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다님 구독 1개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직접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둔 걸 제외하면 최근 코번트리가 전부 이겼을 만큼 세필드 웬즈데이한테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약간 코번트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가장 좀 크게 보는 거는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네. 요거를 덕고로 했을 때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코번트리 승. 네. 그 대신에 요것도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네,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지금 원정에서 안 좋긴 하지만 야더밑줄려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로리하리님 7일 연장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연니 250개로 일주일 패키지 후원 일주일 패키지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또 이제 믿고 이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까지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님. 자, 네, 아무튼 요 경기는 이제 코번트리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네, 햄무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솔직히 오늘 약간 좀 축구 분석은 대체적으로 좀 정배 사이드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좀 그나마 좀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는 이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플리머스 대 리즈
그래서 한번 좀 약간 좀 터질 만한 경기가 만약에 뭘까 뭐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요걸 한번 좀 더 짚어보는 경기로 가져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플리머스 프랜승에 고베나가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외 경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